네, 올해 산모 한국지리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푸는 영상은 또 따로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진짜 좀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해설을 할 건데, 일단 총평을 하자면 산모치고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수능 틱하게 어려운 것도 있고 너무 수능 틱하지 않게 어려운 것도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능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면 처음 보는 지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는 수능 공부할 때 배우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네,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료 해석을 할 때 자료 해석에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단을 보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수에 영향을 미쳤으면 안 돼요. 다 문제는 풀립니다.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기억, 팔도, 총도, 삼국, 접양지도는 독도는 우리 땅인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신용이에요. 내신용 지식이고 수능엔 진짜 안 나오는 건데 또 나온 김에 설명을 하자면 맞는 말입니다. 팔도, 총도, 삼국, 접양지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기죽도, 약도. 그 다음에 그 일본 문헌 중에는 태정관 지령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수능엔 진짜 안 나와요. 산모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물론 외우고 싶으면 외우시고요. 그래서 결국엔 기억은 맞지만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모른다고 한번 해볼게요. 니은. 울릉도와 독도는 직선기선이 아니죠. 통상기선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섬이 딱 4개가 있죠.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 이렇게 4개. 디귿. 동경 132, 북위 37. 이거는 독도의 위경도잖아요. 근데 독도는 서울보다 일출 시각이 당연히 이르죠. 왜냐면 서울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한지에서는 동쪽일수록 해가 더 빨리 뜹니다. 당연한 거예요. 리을. 세종실록 지리지는 조선 전기의 지리지고 택리지는 후기의 지리지니까 늦다라고 하면 틀리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밖에 없어요. 기억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답은 맞췄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기억 뭐 외우고 싶으시면 외우시고요. 2번. A는 지금 땅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니까 모래라는 거고 사빈이죠, 사빈. 사빈은 조류의 태적 작용이 아니라 파랑연안류의 태적 작용입니다. 조류의 태적 작용은 갯벌을 얘기하는 거고요. 2번. D는 석호죠. 석호. 석호는 면적이 확대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면적이 축소돼요. 왜 축소되냐? 뭐 물이 증발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석호 뒤쪽에 이제 배후 하천이 항상 있습니다. 석호는. 그러니까 그 하천이 계속 뒤에서 공급이 되는 건데 그 하천이 이제 토사를 갖고 오면서 석호를 계속해서 매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2는 석호를 가로막고 있는 거. 석호를 만든 거죠. 얘는 사주가 되겠네요. 사주는 후빈계수면 상승 이유가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이 선지 자체를 외워버리세요. 이거는 한지에서 어지간하면 다 적용됩니다. 항상 100%는 아니지만 좀 단순화해서 항상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팁입니다. 4번. B는 E보다 입자 크기가 크다. B는 갯벌이잖아요. 갯벌은 점토로 돼 있는 거고 사주는 모래로 돼 있으니까 입자 크기는 작습니다. 5번. C는 A보다 만에 발달한다. 얘는 지금 이렇게 뽀글뽀글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암석해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삽인 이렇게 모래가 찍혀 있으니까 얘는 모래해안이죠. 암석해안은 고제 생기는 거, 모래해안은 만에 생기는 거니까 5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3번. 이것도 그러니까 원래 이런 기후 문제를 풀 때 제시문을 주잖아요. 이러면 제시문을 근거로 활용해서 문제풀이에 이용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그렇게 하려다가 한번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만 써놔져 있어가지고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수능이면 제시문을 읽긴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고 자료 해석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근데 이거는 쉬운 게 뭐냐면 가나다가 각각 이제 강릉이 1등인 거, 대구가 1등인 거, 인천이 1등인 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1대1대1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이거는 지금 강수 열대야 한파를 가나다 중에 연결을 하라는 뜻인데, 일단 강릉, 대구, 인천 중에서 강릉이 1등일 수 있을 만한 거는 강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구는 이제 소우지고 인천도 소우지로 분류되고, 근데 강릉은 다우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수 일수는 강릉이 1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까만색이 1등을 차지하는 나는 강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구가 1등일 수 있을 만한 거, 강수 제외하면, 그러면 열대야밖에 없죠. 한파는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열대야라는 거는, 자, 열대야는 남부일수록 커지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내륙이 해안보다 큽니다. 근데 인천은 대구보다 위쪽이고, 그리고 해안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상충되지 않아요, 판단에. 그래서 대구가 열대야일 수가 인천보다 클 수밖에 없다. 아니, 세 지역 중에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가 가장 큰 다가 열대야가 되겠다. 그다음에 인천이 가장 큰 거 한파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 기온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겨울 기온이 낮을수록 한파의 수가 커질 텐데, 겨울 기온은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내륙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서해안, 그 다음에 동해안 이렇게 되는데, 일단 위도가 압도적으로 인천이 크고, 인천이랑 강릉이 위도가 비슷비슷한데, 강릉은 동해안이고 인천은 서해안이니까 인천이 가장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가가 한파, 나는 강수, 다가 열대야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것도 전혀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4번, 이거 보고 살짝 당황했는데, 이게 교과서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원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내신용 보통 내신용 지식인데, 이걸 또 산모에 내가지고 이런 지역조사, 뭐 야외조사냐 실내조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지법이냐 뭐 이런 거, 그건데 근데 사실 약간 상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안 풀리진 않습니다. 1번은 지금 지역조사 첫 단계가 지리정보 분석이냐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정해놓고 분석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든가 뭐 이런 거를 맨 첫 번째로 해야 되는데, 뭔가 의문을 제기한다던가 이런 거를 첫 번째로 해야 되는데, 지리정보 분석을 맨 첫 단계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번은 조금 너무 당연하게도 틀렸다 이렇게 해주면 가장 마음 편할 것 같고요. 2번, 1인 가구수 비율은 속성 정보에 해당하냐 하는데, 맞죠? 이거는 얘는 인문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속성 정보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위경도나 이런 게 나왔으면 공간 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 정보라는 것도 있는데, 관계 정보는 수능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3번, 두 동의 주민들을 만나 거주 이유를 할 때 원격 탐사를 하나요? 이거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건데,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번도 사실 너무 당연하게도 틀린 말입니다. 4번, 설문지를 제작하는 건 야외조사가 아니라 실내조사죠. 실내조사. 그러니까 직접 그 필드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야외조사고, 실내조사는 야외조사를 하기 이제 전에 준비 단계라든가, 아니면 그 인터넷으로 뭔가를 검색한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뭐 수능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한번 들어는 두세요. 5번, 두 동의 주거 환경 특성을 비교할 때 등치선도를 쓰진 않죠. 등치선도는 이제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 등치선도는 이제 등고선, 가장 대표적인 등치선도가 등고선이고, 그다음에 등온선,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끼리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 근데 이거를 두 동의 주거 환경 특성을 비교할 때 어떻게 씁니까? 등치선도. 그래서 5번도 틀렸다. 5번, 이것도 정말 뭐 별거 없고요. 지금 사진을 좀 보니까 여기가 원래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데, 일단 경지율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경지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전체 면적 분의 경지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뭐 변함이 없을 거고, 경지 면적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하면은 도시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농경지가 줄어들 테니까 경지율도 줄겠죠. 그래서 감소하고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산업이라는 것도 얘는 농림어업이니까 당연히 감소를 했겠죠.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대신 2차나 3차가 늘었겠죠. 그래서 얘도 감소하였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이 되었으니까 인구 밀도는 높아지겠죠. 왜냐?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층고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인구 밀도도 높아지겠죠. 감소 증가해가지고 2번이 됩니다. 6번. 이거는 가가 일단 조금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12,000봉 보고 금강산 하긴 했는데 금강산 그 12,000봉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교과 지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음표 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금강산, 지리산 이렇게 주면 그 돌산이냐 흑산이냐 이걸로 구별을 시키는데 지금 가나 제시문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대신에 뭐가 있냐? 나에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섬진강이랑 그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지리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금강산은 북한에 있는 건데 그 금강산 위치는 알아야 되거든요. 북한에 있는 건데 섬진강, 전라도, 경상 섬진강 뭐 이쪽 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리산이고 가는 남았으니까 금강산 이렇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12,000봉이고 외워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들어두면 나쁠 건 없지만 기억 가는 나보다 주된 기반함의 형성시가 늦다. 자, 금강산은 돌산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석산이에요. 지리산은 토산입니다. 이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석산의 기반함은 화강암입니다. 토산의 기반함은 변성암이에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편마암이죠. 편마암. 기억 화강암은 변성암보다 시가 늦나요? 맞죠? 화강암은 중생되고 변성암은 시원생되니까 훨씬 늦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선지고 니은 가는 흑산 틀렸죠. 이게 반대로 된 거고 디귿은 태백산맥의 일부다라고 했는데 일단 금강산은 태백산맥의 일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대충 이렇게 생겼으면 이쯤에 있잖아요. 금강산이. 근데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맞고요. 근데 지리산은 그러니까 태백산맥은 한반도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지리산은 한반도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태백산맥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무슨 산맥이냐? 얘는 소백산맥의 일부죠. 네, 나는 소백산맥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지라서 답은 1번입니다. 지리산이 이거는 뭐 알아두면 좋은데 전북, 전남, 경남 이렇게 있으면 이 꼭지점에 딱 위치합니다. 지리산이 이렇게 태백산맥 지나가는 거고 이 정도는 뭐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남원이 있고 이쪽으로는 뭐가 있지? 구례가 있고 이쪽으로는 거창이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자, 7번. 이거는 그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두 가지 지역이 남아요. 이게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일단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읽어봤더니 각 지역에서 내 지역 평균을 뺀 거라고 하죠. 그러면 이 수치는 변할지언정 이 수치는 변할지언정 이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울릉도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강수량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을 수 있는 건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뭐 바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B가 울릉도 바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으로 보였던 거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D가 서울이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서울은 여름 강수 집중률 1등입니다. 되게 중요한 지식인데 서울뿐만 아니라 여기는 없지만 춘천, 그다음에 홍천 이런 데도 여름 강수 집중률 1등으로 속하는데 지금 D를 봤더니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봄에도 꼴찌고요. 4등이고요. 가을에도 꼴찌고요. 겨울에도 꼴찌인데 여름에만 2등이에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봄, 가을, 겨울에는 거의 안 오다가 여름에 막 쏟아져 내린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선 서울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지식을 이 그래프를 보고 떠올려낼 수 있었느냐,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D를 했는데 A랑 C가 근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C에 어떤 도드라지는 차이가 있냐를 봤더니 일단 겨울에 큰 차이 없죠. 가을에 뭐 딱히 없죠. 여름도 뭐 둘 다 많죠. 그냥 잘 모르겠죠. 그 심지어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대관령이고 여기가 거제인데 둘 다 연강 수량 1800mm 이상 정도 되는 최다우지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수량이 뭐가 더 많은지로 구별도 안 돼요. 얘네 둘은. 그나마 있는 차이가 봄 강수량이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봄 강수량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 지역별 봄 강수량 순위 이런 거 배운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렸던 결론은 뭐냐? A랑 C는 보류를 하자였어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판단 근거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료 해석을 하고 내려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류를 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보류를 잘 하면 실력이 좋은 겁니다. 잘 연습을 해야 돼요. 1번. 네, A는 C보다 해발고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A, C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이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제끼진 않고 1번이 맞는 선지이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된다를 씁니다. 여기선 지금 A가 대관령이어야 맞는 선지가 되죠. 이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3번의 옆에도 A가 대관령이다 이런 말이 쓰였다. 그죠? 만약 그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 상황이 이 상황이 만약에 맞는 상황이라면 정답이 1번이랑 3번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A가 거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는 대관령이라고 일단 써놓고요. 2번. 전 2번 보고 사실 A랑 C를 감을 잡았는데 A와 D의 연교차를 묻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A가 거제면 판단이 가능하죠. D가 훨씬 고緯도고 또 A는 이제 남해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D가 훨씬 큰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A가 대관령이다. 그러면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왜냐? 연교차를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 고도는 아니고요. 위도랑 수륙분포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랑 얘 위도 비슷하죠. 수륙분포도 비슷해요. 둘 다 내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 다 내륙인데 얘는 서해안에 가까운 내륙, 얘는 동해안에 가까운 내륙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해안, 동해안은 그냥 해안끼리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내륙 중에서 더 서해안이고 더 내륙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내륙이면 다 똑같은 내륙인 거예요. 그래서 연교차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랑 얘의 연교차를 비교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A가 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거냐면 이 선지를 보고 역추론한 거예요. 역추론. 이거 만약에 A가 대관령이면 이런 선지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구나. 출제를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약간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C가 대관령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봤더니 1번 틀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가 D보다 연교차가 확실히 이제 작아졌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 B는 D보다 여름강수 집중률이 낮죠. 자, 여름강수 집중률은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얘는 아까 말했듯이 서울, 춘천, 홍천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꼴찌가 울릉도고요. 네, 1등이랑 꼴찌는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대략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내륙이 해안보다 큽니다. 대체로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겨울 강수 집중률은 어떻게 되냐? 이 순위의 반대가 됩니다. 울릉도 1등, 서울, 춘천, 홍천 꼴찌, 그 다음에 해안이 내륙보다 커요. 대체로.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4번 C는 B보다 최나노 평균 기온이 높다. 아니겠죠. 왜냐? C는 대관령이니까. 자, 이것도 알아둬야 하는데 대관령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여름에 20도 미만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관령이 당연히 더 시원하겠고
4번 틀린 선지고요. 5번 A와 B의 위도 차이는 이 정도 되네요. C와 D의 위도 차이 거의 없죠. 거의 동의도죠. 크다 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7번 문제에서 교훈은 뭐냐면 여기서 A랑 C를 억지로 결정하고 들어가려고 했으면 오히려 틀릴 확률이 커지고요. 뭔가 명확한 판단 근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보류를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고 선지를 통해서 자료 해석 역추론하는 방법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8번 이거는 뭐 진짜 별거 아니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인데 1번 한강의 결빙일수 감소하겠죠.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덜 얼 거 아니에요. 2번 한류성이니까 얘는 바닷물이 차갑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증가하진 않을 거고요. 3번 침수 가능성 높아지겠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기온이 올라가죠.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녹죠. 그럼 빙하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침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4번 여기서 내장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풍 이게 중요한 건데 단풍 언제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다가 가을로 접어들면 단풍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덥다가 시원해질 때 단풍이 드는 건데 근데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하면 시원해지는 시기가 늦게 올 거 아니에요. 더워지니까 지구가. 그러면 단풍이 드는 시기도 늦어지는 거예요. 4번도 틀린 거고요. 5번 한라산 고산식물의 이거 뭐냐면 한라산이 그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이 있다 쳤을 때 얘가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난대림이 분포할 수 있는 그 위도가 되게 높아지고요. 온대림이 분포할 수 있는 위도도 높아지고요. 왜냐면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냉대림이 분포할 수 있는 입지가 매우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산식물의 분포 범위도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고산식물이라는 의미가 추운 데서 잘 자란다라는 뜻인데 추운 데서 잘 자라는 것은 기온이 올라가면 잘 못 자라게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9번인데 일단 강이 나왔으니까 강 이름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가는 한강이죠. 나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금강이고요. 다는 낙동강이죠.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면 이 그림을 보면 안 되고 이 글로 봐야 됩니다. 그림 보고 풀면은 틀려요. 그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 기억 A 하고의 삼각주가 발달함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가나다 중에서 삼각주가 있는 거는 낙동강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반도 전체로 봐도 압록강 정도밖에 없어요. 낙동강, 압록강 이렇게 2개 정도밖에 없어요. 두만강에도 있긴 한데 시험에 나오기 어렵고요. 그래서 삼각주는 이 2개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A는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니까 틀렸죠. 니은 호남지명이 유래와 관련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전통적 지역 구분의 그 이름 유래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작년 9평인가에도 나왔었고 되게 중요한 건데 이 호남할 때 호가 호강의 이남이라서 호남이라는 건데 이 호강이 뭐냐면 금강의 옛이름이에요. 금강의 옛이름. 그래서 호남 지명의 유래와 관련된 건 금강입니다.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임 하면 맞는 말이 돼요. 디귿 하고뚝이 건설되어 있음 하는데 하고뚝은 어디 건설되어 있냐? 얘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렇게 3개에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죠. 나와 다만의 공통 특징이니까. 리을 D 태백에서 바로남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그냥 물음표 쳤고요. 그러니까 일단 답이 3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리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러니까 의도는 태백이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 한 군데만 있으면 외우기 쉽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건데 여기도 발원지고 여기도 발원지고 여기도 발원지고 뭐 그런 건데 이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한 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백에서 바로 나는 걸 암기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틀린 선지인 걸 보니까 여기 태백이 맞나 보죠. 뭐 그렇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리을 같은 거는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가는 게 정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는 그 작년 수능 20번 문항에 이 똑같은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반가웠는데 그거 보고 좀 영감을 좀 얻으신 것 같은데 출제자분이. 일단 가랑 나 보고 85년이냐 24년이냐 맞추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거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24년 통계일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순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울산, 용인, 고양 이거죠. 이게 현재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거고 1985년 보면 이상한 게 막 껴있어요. 부천, 마산, 성남. 마산이라는 거는 지금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으로 다 통합이 된 지역이요. 마산, 진해, 창원 이렇게 세 개가 도농통합시로 이제 통합이 됐던 건데 그만큼 옛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가 1985년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억 니은이 결정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2024년 3등은 인천이고요. 4등이 대구니까 기억이 대구, 니은이 인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 B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왼쪽 그래프 보고 지도 그냥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보면 여기 수원, 용인, 고양 이런 게 찍혀 있는 게 여기 고양, 수원, 용인 이렇게 되겠죠. 얘가 2024년이 되겠죠. B고 얘가 A다. 이게 보면 뭐 창원 쪽에 여기가 마산이었나봐요. 그 다음에 부천도 있고 성남, 얘 성남인 거. 그러니까 얘는 198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우리나라의 도시화율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해 왔어요. 감소했던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촌으로 가는 게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앞으로도 거의 뭐 잊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시화율은 옛날부터 계속 증가해 왔고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낮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기억은 대구 맞죠? 니은 인천 맞죠? 디귿 가는 B 틀렸죠. 리을 1985년 대비 2024년 10대 도시에 새롭게 포함된 도시가 모두 수도권이냐 하는데 이건 일일이 찾아야죠. 서울 있죠. 부산 있죠. 인천 여기 있죠. 대구 여기 있죠. 틀렸고 대전 있죠. 광주 있죠. 수원 처음 들어왔죠. 울산 여기 있네요. 없고 용인 처음 들어왔고 고양 처음 들어왔죠. 처음 들어온 게 수원, 용인, 고양 얘네 다 수도권 맞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선지입니다. 답은 4번. 11번은 일단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현재 인구 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상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값을 100으로 놓고 이제 그 변화 양상만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값을 준다. 얘는 수치를 보면 안 되고 오로지 모양만 봐야 한다는 거죠. 모양만. 네,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을 보면 고양 있고 화성 있고 춘천이 있고요. 태백이 있습니다. 근데 태백이 인구가 급감해 왔다는 거는 너무 클리셰예요. 이제 너무 출제가 많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이랬다가 현재 인구가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 애가 태백이 되죠. 태백의 석탄 합리화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이거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얘 때문에 인구가 급감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태백이. 그래서 가는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나다라가 살짝 조금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 다 증가 추세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가 다른 거지 싶을 수 있는데 근데 잘 보면 차이가 있죠. 급감하는 시기가 있어요. 다 같은 경우는 90년까지 좀 잠잠하다가 90년대 갑자기 급감하는 스타일. 라는 2000년까지 계속 잠잠하다가 2000년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막 급증하는 스타일.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스타일이죠. 근데 지금 지역을 보면 알겠지만 고향이 있고 화성이 있는데, 고향은 1기 신도시고요. 화성은 2기 신도시에 해당되죠. 1기 신도시가 90년대 형성이 됐고 2기 신도시가 2000년대 이후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인구가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가 고향이 되고요. 라는 2000년대에 급증하니까 2기 신도시 있는 화성이 됩니다. 나는 남았으니까 춘천 이렇게 가도 되고요.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옛날부터 인구가 좀 꾸준히 늘어오는 지역들이 몇 있거든요. 춘천도 있고 안산, 그 다음에 구미, 그리고 전주 이런 데가 좀 옛날부터 지금까지 뭔가 급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좀 꾸준히 증가해 온 애들. 네, 필기는 따로 안 할게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네, 가나다라 이렇게 연결했고. 1번 강원도청은 태백이 아니라 춘천에 있는 거죠. 2번 춘천은 바다랑 접해 있지 않죠. 얘는 내륙 지역이잖아요. 3번 간은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적겠죠. 이게 왜 적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역 내 한지에서 지역 내 총생산은 어지간하면 그냥 인구 비례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세지에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지역 내 총생산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국가별로 그 국내 경제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그래도 같은 한 나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 수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냥 인구수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강원도 인구수는 외우고 있잖아요. 한 3등까지는 외우고 있잖아요. 강원도 인구수 원주 1등, 춘천 2등, 강릉 3등 이렇게 외웠잖아요. 원주 35만, 춘천 30만, 강릉 25만 이런 식으로. 네, 춘천이 2등이고 태백은 순위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춘천이 인구가 더 많으니 지역 내 총생산도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4번 고향은 화성보다 성비가 높다. 청장년. 네, 아니죠. 자, 이것도 성비가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비가 높다는 거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는 뜻이고요. 성비가 높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군사지역이면 성비가 높아요. 두 번째가 공업지역이면 성비가 높아요. 군사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과의 접경지대인 거고, 근데 지금 지도에 있는 네 지역 중에는 없죠. 그리고 공업지역이면 이제 성비가 높아지는데, 고향은 아파트만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성비가 높을 이유가 딱히 없는데, 근데 화성은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얘는 전자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우리나라 전자 1등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도 발달했고요. 그래서 성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라가.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다 고향에 1기 신도시 있다고 했고 화성에 2기 신도시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12번 제주도는 공룡 발자국, 이게 아니죠. 왜냐, 제주도는 신생대 때 만들어진 화산섬이고요. 근데 공룡 발자국 화석은 중생대 퇴적암에 있는 거잖아요. 신생대에 만들어진 지형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무언가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뭐 그런 거죠. 제가 우리 엄마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산방산. 일단 그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제주도 기생화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게 있는데, 보통 오름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주도 기생화산이 무슨 오름으로 끝나는 게 있고 무슨 산이나 악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무슨 오름으로 끝나는 기생화산은 화산 쇠설물로 만들어진 기생화산입니다. 화산 분출되고 남은 찌꺼기죠. 근데 기생화산 중에 무슨 산, 무슨 악으로 끝나면 점성이 큰 용암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조면암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산방산도 기생화산입니다. 그리고 기생화산 중에 점성 큰 용암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2번 틀린 거거든요. 유동성이 크다 하면 점성이 작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산방산을 모를까봐 친절하게 종 모양이라고 줬죠.
종 모양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용암이 흘러내리면 종 모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 이거 보고 풀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3번. 단양에는 조선 노충은 넓게 분포하죠. 단양이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4번. 용식작용은 물리적 풍화작용이 아니라 화학적 풍화작용입니다. 침식이라고 하면 물리적 풍화작용 맞고요. 근데 용식이면 화학적이죠. 5번. 제주도와 단양에는 회백색을 띠는 성대토양이 있냐 하는데 이거 한지를 하면 사실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지를 같이 한다면 이 회백색을 띠는 성대토양은 포도조를 말하는 거고요. 포도조를 냉대기후에 있는 성대토양입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나 단양이나 다 냉대기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도조를 있을 수 없고요. 그럼 제주도에는 뭐가 있냐? 얘는 흑갈색을 띠는 현무암 풍화토. 현무암 풍화토면 성대토양이 아니라 간대토양이죠. 기반암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디귿 근처에는 붉은색을 띠는 테라로사, 석회암 풍화토가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13번. 이것도 뭐 전혀 어렵지 않은데 경기랑 세종이랑 전남인데 사실 순위동률 이런 거 안 보고도 노령화 지수로 다 풀립니다. 일단 노령화 지수라는 건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수치가 되게 중요한 거죠.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노년이 유소년보다 많다는 거고요. 그죠? 노령화 지수가 100을 안 넘어서면 유소년이 노년보다 많다는 뜻이 되고요. 근데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거는 시골이라는 거예요. 전남밖에 없죠. 여기서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가랑 나도 사실 노령화 지수로 할 수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낮을 수 있는 거, 특히 100 미만일 수 있는 거는 세종밖에 없어요. 나는 남았으니까 경기, 이렇게 가면 됩니다. 세종이 유소년 비율 1등인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도 꼴찌가 되고요. 1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제 4차 국토개발 때 만들어진 이제 세종이죠. 세종에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가는 나보다 서울로의 전입인구가 많다 하는데 서울로의 전입인구는 당연히 경기가 많겠죠. 일단 서울에 가장 딱 붙어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 안 가고 굳이 세종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 멀기도 하고 그죠? 경기도보다 뭐 살기 좋은 것도 아니고 딱히. 그래서 2번 틀린 선지고 3번. 가는 다보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냐 하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서비스직이나 이런 것도 다 외국인 근로자가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이제 2차 산업 종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업 종사자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공장지대에 많아요. 근데 세종은 이제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종에. 여기는 진짜 아파트나 정부청사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공무원들 사는데 그런 느낌이지. 라서 딱히 공업 그런 건 없고. 근데 전남은 석유화학단지 있죠. 제철소 있죠. 그다음에 조선소도 있죠. 이런 공업 품목이 다양하니까 다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갑니다. 4번. 경기도는 전남보다 외국인 수가 많다 하는데 이거 총 외국인 주민 수 이것도 그냥 대체로 인구 비례로 생각하면 어지간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고 특히 이제 작년 수능 때 이걸로 풀었다면 틀린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맞는 거고 심지어 이제 전남이랑 경기의 비교인데 경기는 인구수가 1000만이 넘고 전남은 150만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 인구가 전남이 더 많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전남은 세종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겠죠. 아까 말했지만 유소년 비율 1등이 세종이니까요. 답은 4번이었고 14번. 지금 신재생, 수력, 태양광, 풍력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이제 지역이 주로 어디 분포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일단 가 같은 경우는 호남권에 몰려있죠. 전북, 전남에 이렇게까지 몰려있을 수 있는 건 태양광밖에 없습니다.
태양광이 전북 전남에서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는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서 제주도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풍력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신재생에서 제주도가 보인다? 그러면 풍력. 그래서 나는 풍력입니다. 제주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평창, 그다음에 태백 이런 고위평탄면이면 고도가 높으면 바람이 그 매섭게 그렇게 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거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제주도 보고 푸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다는 남았으니까 수력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지금 딱 위치를 보니까 여기 북한강 중상류 지역, 그다음에 남한강 상류 충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낙동강 이렇게 지나가는 안동댐 있고 충주댐, 춘천댐 다 그 댐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다는 수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력은 한강과 낙동강에서 하죠. 얘네는 좀 찍히는 게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뭐 금강인지 뭔지 좀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얘네에 좀 몰려있는 그 경향이 있으니 수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1번 풍력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이건 수력에 해당되는 예고. 2번 태양광은 풍력보다 소음 적게 발생하죠. 태양광은 그냥 태양을 쬐기만 하면 되는데 풍력은 그 날개를 돌려야 되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3번 풍력은 수력보다 이르다. 틀렸죠. 이거는 그 시기, 상용화 시기는 신재생에서는 수력이 가장 이르다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이런 선지 볼 때마다 이제 학생들이 그 시기별로 나열해서 다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딱히 의미가 없어요. 수력 말고는. 조력이 가장 나중, 이거는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수력을 안 끼고 묻는 경우는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력이 가장 이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번 다는 수력은 태양광보다 주야 발전량 차이가 아무 상관이 없죠. 수력 뭐 밤에도 뭐 하천은 계속 흐를 거고, 근데 태양광은 해가 지면 못하는 거니까. 5번 총 발전량은 태양광이 가장 많은 게 맞습니다. 이거는 암기사항이에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은 태양광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수력이랑 풍력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력.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15번 얘는 좀 자존심이 좀 상했는데 보면서 KTX면은 당연히 철도일 거고, 나는 이거 약간 쿠팡 그런 거잖아요. 택배는 당연히 자동차로 택배를 해주겠지. 트럭으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는, 그리고 심지어 배가 그대로 나와 있어. 그래서 다는 해운이고요. 1번 철도는 해운보다 기상 조건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죠. 철도는 장점이 그거예요. 뭔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왜냐? 뭔가 그 길이 미끄러워진다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뭔가 바람이 불어서 이 철도가 쓰러진다거나 그 기차가 쓰러진다거나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배는 태풍 조금만 심하게 불어도, 바람 조금만 세게 불어도 운항을 못하죠.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막 침몰될까봐 운항을 못하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철도는 그렇지 않으니 틀린 선지고요. 2번 도로는 철도보다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이죠.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은 도, 지, 철, 비, 배라고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여객 곱하기 거리까지 하면은 도철지 비배가 되는데, 근데 여기선 그냥 여객만 있으니까 도지철 비배거든요. 근데 지금 도로가 철도보다 높으니까 맞는 말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도로는 해운보다 장거리 수송에 불리하죠. 이거는 그거랑 연관을 지어야 돼요. 얘는 그 주행 비용 증가율이랑 주행 비용 증가율은 이제 기종점 비용이랑 순위가 반대인데, 기종점 비용은 배, 철도, 도로 순인데, 근데 주행 비용 증가율은 도로가 가장 높죠. 자동차가 가장 비싸죠. 그다음에 배는 장거리 운행을 할수록 점점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3번은 틀린 선지고요. 4번 해운은 철도보다 운행 속도가 느리죠. 기차가 배보다 느릴 리가 있나요? 그죠?
5번 철도 기종점 비용은 아까 말했지만 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도로 이 순서니까 나가 가장 높다 도로가 가장 높다.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16번 얘는 서울 내부 구조가 나왔는데 일단 보면 구로 금천 있는 공업 그 다음에 중구 종로구 있는 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 강남 있는 부도심이 있고 노원이랑 얘가 어디지? 도봉구죠. 근데 뭐 잘 몰라도 됩니다. 외곽 지역 주거 지역 그 지명은 몰라도 되고 그냥 외곽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 저는 라를 바로 먼저 갔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상주 인구랑 주간 인구를 비교했을 때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큰 게 좀 압도적으로 큰 게 가랑 라 두 개인데 그럼 도심 아닌 부도심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상주 인구가 압도적으로 적은 거 이거는 알아야 하는데 중구는 사실 여긴 종로구도 껴있긴 한데 근데 그냥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중구가 서울대 상주 인구 꼴찌입니다. 그만큼 도심의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 도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가는 부도심이 되겠죠. 그죠? 얘네 가랑 라가 둘 중 하나가 도심 부도심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나랑 다는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차이가 없어요. 도봉 노원 인구수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로금천 인구를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얘네 둘은 그냥 일단 보류하고 풀었어요. 문제를. 이것도 기술이라고 했어요. 실력입니다. 잘 보류하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억지로 연결하고 풀다 보면 오히려 틀립니다. 그래서 보류를 잘 하는 게 실력입니다. 1번 가는 다보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 이거는 도심 부도심 이런 애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가는 부도심이고 다는 공업 아닌 외곽이니까 답은 무조건 1번이에요. 그죠? 지금은 나랑 다를 구별하지 않고도 답이 쉽게 나오는 상황인 거죠. 2번 가는 나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가 늦죠. 왜냐면 도심이 가장 빠르니까. 도심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서울이. 3번 나는 가보다 순유입 인구가 많다. 나는 공업이든 외곽이든 상관없이 부도심의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죠. 그래서 틀렸죠. 이거는 지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래프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 주간 인구에서 상주 인구를 빼면 순유입 인구가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주간 인구 빼기 상주 인구가 음수로 나온다. 그러면 순 유출 인구라고 하겠죠. 왜냐면 순 유입이라는 게 유입 빼기 유출이니까. 근데 유입 빼기 유출은 주간 인구 빼기 상주 인구랑 같은 값이 되고요. 왜 그런지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해석도 가능은 하다.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4번 나는 다보다 공업지역의 비율이 높다. 근데 지금 사후적으로 좀 하자면 4번이 틀린 선지니까 나는 공업지역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나가 외곽이고 다가 공업지역 구로금천이 되는 건데 뭐 꼭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번이 너무 확실하게 답이라서. 5번 나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이 초등학생 수, 초등학교 수 이거는 뭐로 보면 되냐면 그냥 인구 수가 많다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요. 인구 수는 보통 외곽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는 나보다 라 도심이잖아요. 도심은 인구가 꼴찌라 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수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7번은요 균형개발 방식. 균형개발은 이제 약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하향식 정부가 하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 이렇게 좀 의견을 수합해서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 맞죠. 그래서 거짓이라서 L 가야 되고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효율성 맞죠. 참 아까 말했지만 균형 개발은 형평성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혁신 도시는 1차가 아니라 4차입니다. 4차 국토 개발. 그래서 거짓 K.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주민의 참여도가 낮죠. 왜냐, 얘는 정부 주도. 균형 개발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지자체 주도 이런 느낌이니까. 지역 주민의 참여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라이크라서 4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18번. 여기는 일단 낙동강 상류라고 하면 얘는 경북이란 뜻이에요. 괴산, 보성, 여주, 청송 중에 경북은 청송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 청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그런데, 근데 이게 작년 수능에 또 나왔거든요. 괴산이란 지역이. 그것 때문에 낸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세요. 그냥 괴산입니다. 괴산인데 넘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 푸는데 다 그냥 녹차잖아요. 녹차는 우리나라에서 하동 아니면 보성인데, 근데 지금 보성이 나와 있으니까 다는 보성. 라는 쌀이죠. 쌀은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천 쌀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철원 5대 쌀도 있습니다. 한탄강에서 하는 거. 근데 이천 옆에 여주도 쌀이 유명합니다. 도자기 축제도 같이 있어요. 쌀, 도자기 둘 다 이천, 여주 둘 다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주니까 라가 여주가 되고, 나는 남았으니까 괴산 이렇게 가면 됩니다. 괴산은 충북에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지역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보성은 그 전남, 여주는 경기도, 청송은 그 경북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나온 언급된 지역들이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좀 지역적인 면이 있는데, 근데 요즘 트렌드가 그냥 백지도를 다 외워놓는 게 편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번. 괴산은 보성보다 밭 비율이 높다. 이것도 추론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나에서 고지대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산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성은 어때요? 전남의 평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밭 비율이 괴산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사실 뭐 모르겠으면 물음표 하고 그냥 소거법으로 풀어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소거법까지 갈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번. 청송 충북 아니고 경북이고요. 가나다라 중 맹류 생산량은 보성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맹류는 남부지방이 그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남부에 있는 보성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4번. 쌀은 경기가 가장 넓은 게 아니죠. 재배 면적은 경기가 아니라 전남이 가장 넓습니다. 암기사항이에요. 5번. 기역은 니은보다 영농의 기계화가 유리하다 하는데, 기계화라는 거는 트랙터로 한 번에 싹 밀어버리는 식으로 추수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쌀은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조그마니까 기계로 확 밀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사과 같은 거는 상품성이 중요하잖아요. 기계로 막 한 번에 해버리면 상처가 나고 그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일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따야 돼요. 그래서 영농의 기계화가 유리한 건 사과가 아니라 쌀입니다. 그래서 5번 틀린 던지. 19번. 저는 이거 처음 풀 때 이거를 먼저 봤으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못 봐가지고 훨씬 어렵게 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이거부터 풀었어야겠죠. 제가 너무 급하게 풀어서 그런 건데, 일단 이거를 봤어야 돼요. 영남권 광역시 도 5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나다라마가. 전 산모에서 지역이 이렇게 5개씩 나오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이 산모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영남권 광역시 도라고 하면 경북이 있고요, 경남이 있고요. 얘네가 도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보면 풀기가 훨씬 편해져요. 저는 이거 먼저 봐가지고 훨씬 좀 삥삥 돌아서 풀었는데, 인구수 대략적으로 외워놓잖아요. 가나다라마를 인구수로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나는 300만이 넘으니 경남, 부산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다라는 경북과 대구 중에 하나겠구나 되는 거고, 마는 100만이 되는 거는 울산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그래서 마가 울산인 건 확정입니다. 마가 울산이에요. 얘는 확정. 그러고 나면 B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왜냐, 울산이 1차 금속도 있는 거 맞고 자동차도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울산은 자동차가 훨씬 강조되는 지역이에요. 자동차와 석유화학 이 두 개가 가장 큰 지역이고, 1차 금속은 그거보다 살짝 덜 하죠.
그래서 B가 자동차가 되고요. A가 남았으니까 1차 금속이 됩니다. 제가 이거 처음 풀었을 때는 이 밑에 표 안 보고 이대로만 봐가지고 가나다라마는 B가 다 있네. 근데 A는 나 다에밖에 없네. 근데 1차 금속은 뭔가 그 다양한 지역에 막 이렇게 다 퍼져 있기 좀 힘드니까 B가 자동차겠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도 오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풀 뿐이지. 그래서 울산 AB 이것까지는 정했고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거 A가 1차 금속이라는 게 나왔으면 1차 금속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는 거는 영남권에서는 경북밖에 없어요. 다른 경북. 나는 뭐냐? 저도 몰라요. 이거 왜 이렇게 제철이 많이 잡히는지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북에 전자도 있죠. 구미 같은데 구미 때문에 전자도 좀 잡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다 라가 아까 경북 대구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그럼 라가 대구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라는 남았으니까 대구 이렇게 가는 거고 가 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는 이거 보고 있어요. 기타 운송 장비. 기타 운송 장비는 뭐냐? 조선업입니다. 배 만드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소는 울산, 거제, 영암. 영암이라는 거는 이제 전남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데 거제가 제일 크죠. 조선소는. 거제가 있는 데가 경남이니까. 기타 운송 장비가 이렇게 크게 잡히려면 이건 경남밖에 될 수 있는 게 없다. 부산은 좀 아닌 것 같고. 남았으니까 나가 부산인데 좀 부산에 1차가 이렇게 크게 잡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하지만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제가 사고 과정을 거친 것 중에 뭔가 조금이라도 논리적인 비약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이런 예외 상황,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게 있어도 사고 과정에 잘못된 게 없으면 그 풀이는 문제가 없는 풀이에요. 좋은 풀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경을 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사실. 1번. 울산은 대구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당연히 많겠죠. 울산이니까. 가나다는 모두 광역시이다. 경남, 경북이 있으니까 광역시가 아니죠. A. 1차 금속은 조립형이 아니죠. 여기선 자동차가 조립형 제조업이 되겠네요. 4번. 자동차는 경공업이 아니죠. 경공업은 이제 의류, 뭐 섬유 이런 게 되는 거고 자동차는 중화공업으로 들어갑니다. 5번. 1차 금속은 자동차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적죠. 얘는 전자랑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원래 출하액도 전자가 자동차를 압도했었는데 압도적으로 전자가 1등이었었는데 얼마 전은 통계가 자동차가 또 앞질렀어요. 전자를.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제는 전자 자동차가 투탑 정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순위가 변동할 수 있어가지고. 답은 1번이었고요. 20번. 전 처음에 이 끝말잇기 이걸 못 봐가지고 좀 살짝 헤맸었는데 일단 지역을 좀 다 볼게요. 얘는 천안이고요. 백지도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충주고요. 안동. 얘는 전주. 순천. 얘는 어디냐? 진주. 제주시.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이 중에서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나왔어요. 람사르 협약은 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협약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면 갯벌이죠, 갯벌. 늪 이런 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3개 정도만 일단 알아놓으세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어디인지. 첫 번째가 일단 가장 유명한 거 창녕 우포늪이라고 있습니다. 창녕이 여기 있는 지역이고요. 우포늪. 창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우포늪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천만 갯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제에 있는 대암산 용늪이라는 게 있어요. 이 3개 정도는 암기를 합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순천이 나왔잖아요. 순천만 갯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람사르 협약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얘가 순천이 되고 이건 뭐냐면 그 역사마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마을은 우리나라에 2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동의 하회마을, 두 번째가 경주의 양동마을이죠.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전주의 한옥마을은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런 거지. 세계문화유산은 아닙니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전주 한옥마을 그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얘는 안동 아니면 경주인데 경주가 없고 안동만 있으니까 얘는 안동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이 되겠죠. 천안. 가는 천안. 그럼 천안의 특성을 골라야 하는데 기업 도시는 없습니다. 천안에. 그럼 기업 도시가 어디 있냐? 원주, 태안, 충주, 해남, 영암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원주, 태충해요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안은 없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 세계 소리 축제와 대사슴놀이 이건 어디 거냐면 전주 겁니다.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온 김에. 세계 소리 축제, 대사슴놀이. 전주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한지공업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또 있나? 그 뭐 한옥마을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전주에선 뭐가 나올 수 있는 게 많아요. 하여튼 얘는 전주 거기 때문에 틀렸다. 3번 수도권 전철에 승차하여 서울까지 이동하기. 3번 정답이죠.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수도권 전철.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 중에 수도권 지하철역이 있는 지역이 딱 3개가 있는데 춘천, 천안, 아산 이렇게 3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네, 춘천은 이제 뭐 경춘선 타고 가면은 갈 수 있고요. 그 서울에서부터 실제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천안, 아산은 1호선 타고 가면 돼요. 신창역, 온양 온천역 이렇게 가면 천안, 아산을 지나가게 돼요. 뭐 이건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외워야 되는 건 이 세 지역이 있다라는 거.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잘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남강 유등축제. 이건 뭐냐면 진주에 있는 겁니다. 다 외워야 돼요. 진주에 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등을 띄어서 노는 축제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선지고 여기 용암동굴이 있을 만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제주시. 아마도 만장굴일 거예요.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고요. 3모 해설해봤는데 일단 3모 치고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금 1등급 컷을 보니까 39점 막 이래가지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수능에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1컷 무조건 50점이에요. 정말 쉬운 시험지입니다. 수능 난이도로 치면. 근데 3모 치고는 좀 어려웠고 여기에서 좀 배워갈 수 있는 그 교훈은 뭐냐면 결국에 이 수능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답을 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도 마찬가지로 가도 금강산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요. 7번도 A씨 구분 못했다고 해도 답 내는데 아무 지장 없었죠.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네. 그리고 16번도 마찬가지고 나다가 판단이 어려웠죠. 하지만 답 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죠. 이런 연습을 해야 되고요. 너무 이제 산모 못 봐도 그렇게 막 그렇게 큰 문제 없고요. 잘 봐도 그렇게 실력 좋은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는 정말 실력과 관계없는 시험이니까 앞으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네. 한지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